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 5번째, 거기에서 18번째 국정 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상화이며 평화의 한반도라는 것은 어떠한 한반도인가, 이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 통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다소 거칠게 말해서 흡수통일, 제대로 말을 했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통일, 이렇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없다. 결국 통일은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2일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앞에 내세웠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정해놓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마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구처럼 보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국민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통일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뜻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이 작업에 손발 노릇을 국민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리둥절한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날 권영세 장관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거 하려는 게 자유민주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거다. 권영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앞에 그 큰 제목에서는 없던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선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국민이 통일에 합류하면 이게 자유민주 통일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첫눈에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부분,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그게 걸릴만 해서 걸렸구나, 그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권영세 장관은 국민만 이야기하지를 않고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은 더 궁금증만 늘어나는 겁니다. 국민이 통일 준비부터 같이 한다. 국제사회가, 남들이 이걸 또 같이 한다. 권영세 장관은 참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뭔가 기본법이라고 하면 마치 독일 기본법처럼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기본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와 같을 때 기본법을 쓰는 것은 헌법을 쳐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 평화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통일이라고 하더니 왜 자유도 버리고 민주도 버리고 평화통일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어서 콕 집어내서 왜 이러냐고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고 국제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은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2022년 8월에) 통일부에서 통일부 성과관리 전략계획안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게 2022년에서 2026년까지의 계획안이다 하는 겁니다. 제일 앞부분에 그동안의 정책 성과 이런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2022년 8월이면 권영세 통일부 체제에서 그동안 한 일도 없을 텐데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앞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토대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큰 제목으로 이렇습니다. 평화 중심의 대북 정책을 추진했다. 역시 평화다. 평화 중심. 그러면서 그 구체적 예를 나열했는데 정상회담을 3차례 했다. 고위급 분야별 남북회담을 36번 했다.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을 23건을 체결했다. 이게 권영세 통일부에서 발표한 그간의 정책 성과라는 겁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시절에 했던 거 그게 자기네 거다. 한 몸이다.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정책 성과에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사업을 확대했다. 또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아주 세부 항목으로. 결국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의 이어달리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물론 이어달리기 한다고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에서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 한 것을 보면은 첫째, 국민 참여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이게 이제 대북 통일 정책인 겁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거 알기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북한 체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겠다. 국제사회에다가 객관적 북한 체제 교육을 역시 하겠다. 북한 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거 이거 적극 추진하겠다. 이 북한 인권재단에서 막대한 돈을 모아서 정말 전방위적인 전국을 다 포괄하는 그런 돈줄이 되겠다고 하는데 연방제 통일의 자금줄, 돈줄을 이렇게 마련하겠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 제정을 하겠다. 이거 연방제 통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겠다. 그게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겠다. 그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국민에게 이 모든 비용 세금으로 충당하니까 한국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북한 체제를 교육하겠다.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의 자금도 국민 세금으로 기부금으로 이걸 지불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세력이 국민이 또 우리
동의합니다 하고 써주는 그 국민 합의서를 토대로 연방제 통일법을 만들고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겠다 하는 구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해가는 출발부터 담대한 구상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좌파들이 윤석열 권영세의 통일정책 대북정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바로 윤석열 권영세의 통일 대북정책인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학술회의의 개회사를 정세현이 했습니다. 막강하지 않습니까? 좌파의 이제 태두 가운데 태두로 꼽힐 수 있는 정세현이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권영세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종종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권영세의 통일 대북 정책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남북 그린 대탕트를 추진한다는 두 개로 그 세부 항목을 두 개로 딱 줄였습니다. 결국 뭐냐? 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연방제 통일법이고 그린 대탕트라고 하는 거 북한 퍼주기다. 이 둘로 압축을 시켜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통일 정책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 통일재단 설립, 이것과 관련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규정한다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이 통일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이거를 법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윤석열이 보수당 추천을 받은 사람이니까 보수 이념으로 이렇게 잘못 짐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좌파 이념으로 고정한다. 그 다음에 남남 갈등을 고려할 때 기본법을 위한 국민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몰라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기에서 국민 통합이 나왔다. 이 국민 통합하면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더해서 바로 이 대목에서 국민 통합이 나왔다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윤석열 권영세의 통일정책, 대북정책 이것과 관련해서 2023년 2월 22일 계속 22일인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권영세 장관이 이렇게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이것으로 나아가겠다. 여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만 있습니다. 그것도 참 괴이한 일인데 통일부는 2023년 3월 16일에 문재인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차례차례 발표를 합니다.
통일부에서는 2023년 4월 21일부터 DMZ 비무장지대 11개 테마 노선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어떻게 밝혔느냐? DMZ 접경지역, 그 비무장지대 그 인근 거기를 이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다. 이어달리기다.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이미 개방을 했던 것들이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DMZ 평화의 길 조성과 운영에 노력해왔다. 어떤 정부입니까? 이어달리기니까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DMZ 평화의 길 조성과 운영에 노력해왔다. 우리 정부는 군사규제 등으로 침체된 DMZ 접경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 생태 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생각이다. 이거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거기를 이렇게 하면 자연 생태는 뭐가 되냐. 가장 먼저는 안보고 안보상의 허점들이 막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북쪽에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넘어오고 했다고 해서 우리 군이 잘 못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뚫어놓은 게 누굽니까? 군도 군이지만 아무리 군이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놀러가고 관광 가고 이런 안보 개념으로 국민도 태만해지고 군인도 태만해질 것은 뻔한 겁니다. 이번에 이 DMZ 관광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정부 그 행정각부가 같이 협업을 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 이거 지자체 분권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과 연결된 겁니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거는 반대를 해야 될 곳인데 자기네 목적에 맞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휴전선 거기를 그냥 돈벌이로 써먹겠다. 다 좋은데 눈에 띄는 게 두 곳입니다. 하나 통일부 남북 접경 협력과 누구하고 협력합니까? 김정은이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하겠다고 안 해도 그저 응하기만 하면은 항상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군비 통제 비확산 정책과 군비는 통제하고 비확산하는 거기에서 이런 걸 한다. 이러고 나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체 핵무장이며 안보를 강화하며 하는 거 다 헛소리다.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DMZ 평화의 길 조성 이거 국내관광진흥과에서 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데 이거 돈 누가 벌겠습니까? DMZ 사업 먼저 한 거 경기도입니다. 김동연 쪽에서 돈 벌어 갈 겁니다. 그쪽에서 성과로 주민의 표를 받고 국민의 표를 받을 겁니다. 이걸 아낌없이 밀어주는 게 윤석열 권영세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패배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큰 사업을 하고 통일 역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바로 이 DMZ 사업, 이게 2022년 8월 권영세 통일부에서
문재인의 성과로 발표한 바로 그겁니다. 물론 계속 사업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문재인이 어떤 성과를 이뤘느냐? DMZ 평화의 길을 운영하고 판문점 견학을 확대함으로써, 자, 그게 성과인데 이게 북한에게 어떤 이쁜 짓을 한 거냐? 이것도 밝혀놨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을 지원했다. 자, 이게 2019년, 2021년이라고 했는데 2019년 2월 이후로는 북한하고 모든 게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합의 이행을 합니까? 북한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됩니까? 외면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뒤에다가 떡을 바치게. 다들 이러고들 있다. 그리고 통일부가 문재인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한시도 어느 순간에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확인을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이겁니다. 통일부는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추진을 해온 포용적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 마지막 3년차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용적이 붙었다는 데서 이 설계자가 문재인이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포용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나름대로 스스로 그렇게 한 인물이니까 지금 권영세 통일부 윤석열 정권의 이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이렇듯 색깔이 분명하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어달리기를 안 하면 어쩔 거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어달리기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일반 행정이 아니고 북한 관계 아닙니까? 하다못해 만일 윤석열이 보수당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 정권의 통일부 장관 권영세다 하면은 뭐를 해야 합니까?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그런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끼로 북한에게 뭔가를 제시할 수는 있다. 북한에게 아낌없이 갖다 퍼주는 건 안 된다. 지금 이 시점에 핵 공격을 하니 어쩌니 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통일을 들고 나와서 통일하기 위해서는 다 주자. 우리 한국도 일단 내주자.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다가 우리 국민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통 크게.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북한이 변화해야만 우리가 관계가 정상화가 되든 또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지 않든 할 텐데 그들이 바뀌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DMZ를 같이 남북이 협력해서 북한에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 국군포로 송환해라. 너희들 이렇게 인권 침해를 하는 악의 무리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 자유세계, 즉 21세기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라 하면서 대북 전단 그걸로 안 되면은 정말 인터넷을 쏴가지고 그들이 그걸 보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단적으로 어떤 민간단체가 이 지원을 받습니까? 보수단체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 밑에서 어디서 지원을 받느냐? 절대 다수가 좌파 단체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다 좌파 용어다. 단단히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좌파에 돈 퍼주기를 하고 있다.
내심으로는 선거에 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좌파는 윤석열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들 좌파 후보를 밀 겁니다. 변함없는 게 그게 좌파의 본성이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 5번째 중에 18번째 국정 과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